미국 속담에 처남에게 100달러를 빌려주면 2번 다시 그를 볼 일이 없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거래하면 서로 사정을 잘 아니까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마무리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빌려준 사람은 안부 전화 한 통 하기도 눈치가 보이고 내 돈 빌려주고 내가 속을 끓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왜 가까운 사이의 돈거래가 필연적으로 파국을 맞이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몇 가지로 나눕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유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이 개입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캐슬린 보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돈이라는 개념이 활성화되기만 해도 타인을 돕는 행동이 줄어들고 철저히 독립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시장 가격 책정 모드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던 온돌방 한가운데에 갑자기 이런 단위까지 쪼개는 차가운 계산기가 떡하니 놓이는 격입니다. 돈은 우리의 뇌의 투입과 산출, 즉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만큼 받아야 해라는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따뜻했던 관계의 연대감이 순식간에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계약이란 문서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교환을 통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기대에 대한 암묵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가까운 지인 사이에는 보통 신뢰, 애정, 존중 같은 사회 심리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적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전거래라는 철저히 계산적인 거래적 계약이 끼어들면 두 계약의 성질이 충돌하면서 기대가 어긋나는 위반 사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인 간 거래에서 이 심리적 계약 위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 가지 핵심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심리적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친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내 돈을 최우선으로 갚아주겠지.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상환이 지체되면 이 굳건했던 믿음과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기막힌 감정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안부 전화 한 통을 하려 해도 혹시 내가 빚 톡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며 주저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평등하게 정을 나누던 친구 사이가 어느새 수직적이고 껄끄러운 주인과 종 혹은 상정 관계로 변질되며 첫 번째 심리적 계약인 역할 기대 위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절이 힘든 사람들의 사례에서 두 번째 배려와 호혜성의 위반이 흔히 나타납니다. 타인과의 관계 단절이나 소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도 무리한 돈 부탁을 수용하곤 합니다. 이들은 내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너를 배려했으니 너도 그만큼 내 희생을 알아주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해라는 상호 호혜적인 심리적 계약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갚지 않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는 상대방을 보게 되면 억눌렀던 나의 욕구는 결국 분노와 자책감으로 변해 걷잡을 수 없이 쌓이게 됩니다. 나의 일방적인 배려가 정당한 대우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공정성 위반을 경험하며 결국 지키려 했던 마음의 건강과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폭발해 무너지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심리학에서 심리적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직무 불만족과 이직 의도의 증가입니다. 이를 지인 관계에 대입하면 단절손절이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조직 구성원이 심리적 계약 위반을 자신의 권리 침해로 받아들이듯 돈거래를 한 지인 역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상호 신뢰의 룰을 짓밟혔다고 느끼기 때문에 깊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머릿속으로 이 관계를 유지할 때의 기대 효용과 잃게 될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다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차갑게 돌아서게 됩니다. 더 뼈아픈 진실은 돈이 개입되는 순간 관계의 질 자체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친한 사이의 본질은
수평적인 평등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순간 평등했던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사이는 주인과 종상전과 하인이라는 극단적인 권력 관계로 전락해 버립니다. 칸트의 철학을 빌려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를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면 상대방은 내 돈을 갚아야 할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거래 후 함께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 자리가 가족 친구와의 식사가 아니라 상전과의 식사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정과 사랑이라는 둥근 테이블이 순식간에 위아래가 나뉘는 사다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파국을 예상하면서도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절이 가져올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내향적이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혹은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길수록 소외될까 두려워 무리한 부탁도 떠안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다는 마음에 혹은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하는 동정심에 물에 젖은 습자지처럼 마음이 약해져 돈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억지로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면 내면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쌓이고 결국 이것이 폭발해 몸과 마음 그리고 지키려 했던 인간관계까지 모조리 망가뜨리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잃어버릴 지언정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 상대방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정 돕고 싶다면 내 재정이 타격을 입지 않고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선에서 그냥 주십시오. 돌려받을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조건 없는 호의로 베풀 때만 우리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자유는 모호한 기대를 버리고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